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주요 재료들에 대해서 정리해보고 또 시장 돈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미중 무역 협상 1차 협상이 타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장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오늘로서 맥이 딱 끊겨 버렸어요. 자, 왜 그렇게 맥이 끊겨 버렸냐 하면은 일단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되었기는 했지만 아직도 투자자들이 볼 때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 있다는 거겠죠. 일단 미국에서 중국에 부과한 그 관세를 완전히 다 철폐하지도 않았고 또 그리고 중국이 미국의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했는데 아직 뭐 그 구매 방식, 뭐 시기, 규모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을 뿐더러 그것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오늘 중국 외교부에서 미중 무역 협상 서명식은 뭐 아직 법률적인 검토를 해야 될 것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좀 미뤄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볼 때는 서명식까지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뭐 또 다음으로 여러분들과 하나 뭐 이야기를 나눠볼 것은 우리가 투자라고 하면은 양대산맥이 부동산과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개인들이 자산을 불려갈 수 있는 이것은 부동산과 주식인데 지금 정부에서 이번에 부동산 관련해서 대책을 18번째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아마 그 내용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오고 또 뭐 8시 뉴스, 9시 뉴스 이런 데도 곧 나올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 정부에서는 부동산을 가능하면 규제로서 잡아버리고 주식시장 쪽으로 조금 열어서 돈을 이쪽으로 유도하려고 한다는 것과 두 번째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18번이나 했나 이 말이에요. 규제를.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해가지고도 계속 안 되니까 18번까지 왔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지금 현재 우리 시중에 유통되는 그 남아있는 이 갈 곳 이던 이런 부동자금이 1000조 정도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돈들이 갈 곳이 없다 이 말입니다. 정부에서 주식시장 쪽으로 가도록 유도를 했지만 일단 주식시장으로 그 돈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주식시장으로 움직이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현 정부 같은 경우는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노동자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는 정부가 되다 보니 집권 초기부터 시작해서 기업에 여러 가지 부담을 주는 정책들을 많이 폈어요. 그게 한쪽에는 부담이 되고 한쪽에는 이익이 되겠죠. 노동자 쪽으로는 뭐 상당히 이익이 될 수가 있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불리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 투자자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 외국인도 있고 보는 눈이 많은데 딱 봐도 이거는 기업의 비용이 증가하고 기업에 활동하는데 여러 가지 규제가 되다 보니 문은 그쪽으로 활짝 일어났지만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외국인들도 한국 시장은 당분간 돈 빼는 쪽으로 이렇게 가버리고 일단 그런 규제들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 시장 이쪽으로 뭐 돈이 오지 않는 것 같고요. 또 그리고 부동산 시장으로도 계속 저렇게 돈이 가는 것은 뭐 지방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또 내년 선거 때문에 돈을 풀어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씩 움직이는 이런 분위기인데 여튼 정부에서 특목고도 이번에 폐지를 해버리고 하다 보니 예전에는 특목고가 시골에 있어도 학교만 좋으면 사람들이 갔잖아요. 그런데 특목고를 폐지를 해버리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학군 이야기가 또 나오겠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 동네 그쪽에 교육 환경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몰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일부 특정 지역의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여튼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시중의 부동자금이 마땅하게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또 여러가지 정부 정책이 이렇게 저렇게 설키고 얽히다 보니까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믿을 곳은 부동산밖에 없겠다 싶어서 부동산 쪽으로 계속 뚫고 들어가는 거 봅니다. 마치 우리가 풍선을 계속 누르면 막 삐져나오는 것처럼
부동산이 삐져나오니까 또 삐져나오는데 또 테이프를 발라서 붙이는 그런 형국이라 뭐 보여지는데, 여튼 정부에서 18번째까지 이렇게 대책을 만든 것은 그 대책이 기존 대책들이 먹히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대책을 만드는 겁니다. 이번에 먹히지 않으면 또 만들겠죠. 계속 아마 만들 거예요. 여튼 뭐 현재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하여튼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정부에서 뭔가 하나 하겠다고 하면은 저런 내용들을 뭐 일반 사람들은 뉴스를 봐도 됩니다. 그런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그 뉴스로 보지 말고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보도 자료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라고 해서 그 내용들이 있죠. 이 내용을 봐야 돼요. 저 내용이 상당히 긴데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간 내 제약, 지면의 제약 때문에 일부만 뽑아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일부러 그 뽑아내는 과정에 있어서 그냥 그것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편집자의 의도에 따라서 편집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들한테는, 실제 그 사람들한테는 그 내용이 왜곡되어서 편집자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다르게 전달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한해 원본을 보지 못하고 가공된 것을 보게 되면 내가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그것을 가공한 사람의 의견을 따로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가급적 좀 피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원본을 직접 보면 여기에 담당자가 있어요. 그 이번에 어떤 내용들을 발표했고 여기 담당자들 있죠. 그 구체적으로 내용이 쭉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뭐 이 내용은 이 사람이 담당자다, 이 내용은 이 사람이 담당자다 이렇게 해서 전화번호까지 딱 공개를 해 놨기 때문에 궁금하면 이쪽으로 전화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또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가급적 신문이나 뭐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거를 글로서 듣기보다는 직접 이렇게 뭐 별로 내용이 안 됩니다. 지금 한 36쪽 정도 되는데 이렇게 내용을 직접 뽑아서 줄거가면서 자기한테 해당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정부에서 강화를 하고 뭐 어떤 쪽으로 풀어주려고 하다 보니 나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방향을 정해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직접 바로 보시길 바래요. 자,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게 핵심 내용인데, 일단은 정부에서 하는 것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그리고 공급 확대를 통해서 주택시장을 안정화해 보겠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시장을 유도해 보겠고 또 실수요자 쪽으로 공급을 확대해 보겠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투기적 대출 수요 규제 강화, 지금 정부에서 집값이 오르는 지역은 필요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투기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투기한다고 보고 있는 그 관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는 이래 본다 이게 그냥 투기라고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9억 원이 넘는 주택, 예전에는 40%까지 담보대출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20%까지, 또 그리고 15억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아예 담보대출 안 되게 그런 식으로 바꿨고요. 또 그 내용 쭉 세세한 내용들이 쭉 있죠. 또 그리고 전세 대출 이용에 대해서 갭 투자를 어떻게 방지하겠다 이런 내용들도 담겨 가지고 있고요. 아마 요거는 돈 좀 있는 사람들에 해당이 될 거고 일반 국민들은 여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양도세는 집 사고 팔면 다 해당이 되니까, 집을 팔면 다 해당이 되니까 양도세가 여기 다 해당이 될 거고요. 또 그리고 보유세 부담 관련해서 아마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공시지가를 현실화 시키겠다고 했는데 그럼 세금 부담이 점점 늘어날 거고 또 그와 연계된 건강보험료 인상이 될 겁니다. 요거는 아마 투기를 하지 않더라도 집을 보유한 사람 그리고 앞으로 집을 팔 수도 있는 사람들한테는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그 내용들은 제가 한번 쭉 정리를 해서 카페 시향을 올릴 때 한번 쭉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집을 사는 사람들이죠. 집을 사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내용들이 지금 앞으로 집 살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요 내용들을 자세히 좀 봐야 돼요. 또 그리고 요 내용들도 집 살 사람들이 있으면 조금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죠. 하여튼 지금 정부에서 투자의 양대 산맥인 이 부동산을
계속 이렇게 그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오늘 뭐 시장도 잠시 살펴보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1899억 원을 팔았고, 그 중에서 대형주 쪽으로 1664억 원 정도를 팔았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전기전자 업종을 빼고는 뭐 외국인들이 다 팔았고요. 이 금융투자 있죠. 앞서 말씀드린 그 시중에 1000조나 되는 부동자금, 그 돈 중에 일부가 주식시장에도 들어와서 시장 방어해주고 있다 이 말이죠. 예전에는 이 연기금에서 시장 방어를 해주고 뭐 했는데, 이제 연기금은 뭐 이빨이 빠져버렸고요. 말 그대로 시중의 부동자금이 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와서 오늘은 5,295억 원이나 되는 돈이 시장에 들어와서 전반적으로 쭉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들이 또 시장 변동성을 이용하는 돈이 돼가지고 곧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조금 시장을 좀 관망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일단 보면은 오늘 시장에서 큰 돈 굴리는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은 이 6종목입니다. 요거 간단하게 잘 안 보이죠? 크게 해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네이브, 덕산 네오룩스, 동스, 세트랙 아이, 키움증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오랜만에 올라왔네요. 자, 이런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서 돈이 들어왔습니다. 자, 일단은 이 큰 정부의 방향을 보면은, 일단 정부에서는 부동산을 계속 규제하고, 또 그리고 세금을 올려서 또 부족한 세수 이런 것도 좀 충당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이기 때문에, 또 해당되는 분들께서는 꼼꼼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또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미중무역 협상이 아직은 뭐 불확실성 범주로 다시 또 내려앉았기 때문에 꼼꼼하게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일단 또 관망하시는 것이 좋겠고, 그리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뭐 또 이상 없이 그냥 쭉 하면 되겠습니다.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식시장에는요 항상 좋은 소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쁜 소식이 있어야 궁금해서 또 쳐다보거든. 미중 무역 협상이 그냥 타결됐다고 해서, 또 영국 브렉시트가 우려가, 노딜 브렉시트 우려가 해소됐다고 해서 뭐 이제 시장 괜찮다고 해서 그렇다 놔두게 되면 볼 게 없잖아, 뉴스를. 그럼 사람들이 뉴스 안 봐도 되니까 뭐 이래 놓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뉴스를 만들어내서 광고를 통해 돈을 버는 회사들은 뭐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정권회사들은 무엇은 보고서라도 써내가지고 만들어내서 사람들이 봐야 돈을 벌 건데, 뭐 다 좋다는데 안 보면 어떻게 될 거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또 거기서 또 꺼내가지고 이거 덜 됐다 저거 덜 됐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이 뭐 주식 투자하는 동안에는 아마 끝날 때까지 마찬가지일 겁니다. 좋은 소식 접하기 어려울 겁니다. 아마 나쁜 소식이 90억이라면 가끔 그중에 한번 좋은 소식이 딱 나와서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처럼 이틀 딱 오르고, 또 나쁜 소식 계속 그러려니 하고 가다가 또 그래 됐답니다. 좋은 소식 나서 시장 반짝 오르고 아마 그런 식으로 갈 거예요. 하지만 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시장 사이즈는 계속 커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뭐 흔들림 없이 그냥 투자는 일상이다 생각하고 그냥 묵묵히 묻어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